여러분, 여러분들 친구 중에 말이죠. 거짓말 잘하는 친구 하나씩은 있죠? 저는 거짓말을 밥 먹도록 하던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친구의 이름은 가명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내가 초등학생 때의 일이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대략 컴퓨터 가격이 250만 원부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니 밖에서 공차고 놀고 숨바꼭질이나 그런 장난으로 시간 때우는 게 대다수. 요즘은 흔하지만 당시 내가 어렸을 적엔 핸드폰도 없었다고 보면 된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동네 친구들과 모여 공차면 놀고 있었는데 벌구라는 친구가 등장했다. 야, 저기 땡땡산에 사람 죽은 것들은요? 뻥치지 마. 너 맨날 뻥이잖아. 저번에 집에 게임기 산다고 자랑했을 때 니네 엄마가 게임기 산 적 없다고 했거든? 아니야. 이거 진짜야. 슈퍼 아줌마가 그랬어. 2명이나 죽었대. 누가 칼로 찔렀다던데? 나와 친구들 모두는 믿는 척 따위도 하지 않았다. 이건 무조건 뻥이다. 이 녀석은 입벌구다. 입만 벌리면 구라다. 그래도 역시 우리들은 어린아이였나 보다. 슈퍼로 기어코 찾아가서 그 사실에 대해 물었다. 역시나였다. 역시나 거짓이었다. 입벌구 저 자식은 숨 쉬는 것 빼곤 믿으면 안 될 놈이었다. 항상 거짓말. 항상 주의를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벌구는 좀 특이한 게 있었다. 또래 애들은 험하게 놀아서 그런지 몸에 상처가 자주 생겼었지만 벌구는 상처라기보단 멍이 좀 많은 편이었다. 당시에 나와 친구들은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혔던 거라 가볍게 생각했고 친구들 누구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도 까지고 피나고 멍드는 건 흔했으니까. 어렸을 적 우리들은 전투적으로 놀았었다. 그러다 어느 한날은 벌구가 우리 집에 놀러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벌구에게 물었었다. 벌구야, 팔에 멍이 왜 이리 많니? 누구랑 싸웠어? 아니에요. 넘어진 거예요. 축구하다 넘어져서 그래요. 축구를 어떻게 하길래 그리 심하게 들어. 적당히들 좀 해. 제가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상한 걸 느꼈어야 했다. 벌구는 항상 골키퍼였다. 초딩축구에서 몸을 날려서까지 막는 것 따위는 없었다. 전혀 멍들 일 없는 포지션이었다. 그 당시엔 그냥 넘겨들었다. 그거마저 거짓말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며칠 뒤 초등학교 체력 검정 시간이었다. 50m 달리기를 뛰는 도중 벌구가 쓰러졌다. 담임 선생님은 벌구를 얻고서는 양호실로 급히 뛰어갔다. 양호 선생님 말씀으론 약간의 탈수 증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밀한 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다 벌군의 어머님께 연락을 취한 뒤 병원으로 데려가라 했지만 벌군의 어머님은 극구 사양하며 직접 학교까지 찾아오더니 벌구를 데려갔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했다. 보통의 엄마들은 아들이 다치면 호들갑을 떠셨겠지만 벌군의 엄마는 놀란 기색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차분했었다고 했다. 그러다 벌군 몸에 있는 검붉은 멍에 대한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벌군은 그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벌군은 건강이 좋지 못해 당분간 학교를 못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우린 꼴의 친구라고 몇몇이 모여서 벌군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아, 거기에 담임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린 선생님과 함께 벌군의 집 앞에 도착했다. 선생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는 차고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문전박대를 당했다. 꽤 먼 거리에 있던 우리들은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선생님 표정에는 어이없음과 이상하다는 표정이 묻어 있었다. 그날 초저녁쯤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우리에게 벌구가 나타났다. 헌데 벌구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어디서 맞고 온 게 확실했다. 벌구는 울면서 이야기했다. 얘들아, 나 좀 살려줘. 아빠가 날 죽일 것 같아. 지금 도망 나온 거야. 나 좀 살려줘.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당시 벌구가 우리에게 울며 말할 때 우린 그것마저 뻥일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 모두는 장난치지 말라고 했다. 누구랑 싸웠냐며 그저 웃기만 했었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나고 벌군의 엄마가 벌구를 찾으러 왔다. 벌구는 무릎까지 꿇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나와 친구들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엔 없었다. 그 광경이 너무 이상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아마 친구들도 부모님들께 말씀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당일 저녁 벌군의 집 앞에 우리 아버지와 다른 친구 부모님들이 모였다. 훈계가 너무 지나친 거라 여긴 부모님들이 벌구의 부모님을 말리러 왔던 것. 친구네 아버지가 먼저 문을 두드리셨다. 벌군의 집 앞에선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벌군의 부모님은 문을 열어줄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다 친구네 어머니는 옆집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했다. 집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는 들리는데 문은 열지 않는다고.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다. 그런데 경찰이 문을 힘껏 두드려도 역시 열어주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119에 전화해 긴급히 문을 열기로 했다. 어느덧 119 도착으로 문을 연 뒤 어린아이들은 그 광경을 볼 수 없었지만 그 광경을 지켜본 어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 광경을 지켜본 아버지께 전해 들은 이야기다. 119가 황급히 문을 연 그 순간 벌군의 집 거실은 바닥엔 피가 묻어 보이는 걸레들과 생전 처음 맡아보는 상당히 비릿한 냄새가 났다고 했다. 그러다 방에 들어선 모습은 아주 처참했다고 한다. 벌군은 다
밧줄로 묶여 있었고 온몸엔 심한 상처와 속옷 한 장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바닥엔 피와 배설물이 난자 있다고 한다. 물론 벌군의 부모님은 없었다. 그 광경을 본 119 대원들은 황급히 벌구를 병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그러다 며칠이 흐르고 벌구의 부모님들은 경찰에게 붙잡혔다. 벌구는 병원으로 후송된 뒤 정신과 감청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심한 학대로 벌구의 심신은 매우 지쳐 있었다. 또 벌구는 정신과의 소견으로 질문에 요지와는 전혀 다른 대답만 했다고 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벌구는 단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었던 것이라 했다. 극심한 알코올 중독인 새아버지와 벌구보다는 알코올 중독자를 더욱 사랑하는 벌구의 엄마. 벌구의 새아버지는 반백수로 노름과 술로 인생을 살며 노름으로 잃은 화를 벌구에게 풀었다고 한다. 벌구의 엄마는 새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떠날까봐 자기 아들이 맞고 학대당해도 침묵했던 거라 한다. 치료가 끝난 벌구는 학교에 작별 인사도 없이 보호센터로 옮겨졌다. 그 후로 벌구와는 연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약 17년이 흐른 뒤 동창회에서 벌구를 만났다. 모두들 너무나 반가워했다. 그리고 이 녀석 어릴 적 얼굴 그대로였다. 성인이 되어 만난 우리들은 신나게 술들을 퍼부어댔다. 그러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어떤 한 녀석이 많이 취했는지 벌구에게 그만 실수를 저질렀다. 그때 많이 아팠냐? 부모들은 어찌 되었냐? 진짜 아무리 취했다지만 생각 없는 새끼였다. 벌구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주먹을 휘둘렀다. 충분히 이해했다. 그리고 벌구가 말했다. 야, 니네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니네 보고 싶어서? 아니야. 니들이 원망스러워서 나왔어.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 개새끼가 어디다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하더라. 어떻게든 니들이 알아주길 바랬어. 너무 힘들고 무서웠다고. 니들은 한 번이라도 나한테 관심 준 적 있냐? 잊고 있었다. 모두 잊고 있었나 보다. 벌구는 항상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봐주길 원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달라는 것이었다. 니들 보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다. 나 찾을 생각 하지들 말고 그냥 없던 사람이라 생각해. 그렇게 벌구는 가버렸다. 벌구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벌구가 학대를 당했던 것도, 새아버지가 벌구를 때린다는 것도 경찰이 밝히기 전에 우린 알고 있었다. 벌구 녀석은 모를 것이다. 벌구가 처음 학대를 당했을 때부터 벌군의 새아버지는 우리에게 나타났다. 또 벌군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운동장에게 놀고 있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사주며 우리의 입들을 침묵시켰다. 그냥 우린 비겁한 새끼들이었다. 혹시나 이 글이 제 친구에게 전해진다면 꼭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미안했어. 비겁하게 밝히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 다시 한번 얼굴 봤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꼭 전하고 싶다. 친구야.